남편을 본 순간 첫눈에 반했다는 최 씨. 다행히 최 씨의 진심은 통했고 시부모님까지 최 씨를 마음에 들어하면서 결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은 결혼을 한 달 앞두고 파혼을 선언했었는데요. 당시에는 말하지 않았던 이유, 바로 최 씨의 외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남편은 깡마른 체형에 가슴과 엉덩이는 볼륨 있는 몸매의 아내와 살고 싶다면서 다이어트와 성형을 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최 씨는 다이어트는 물론 가슴 성형까지 했지만 남편의 성형 권유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무리한 성형으로 건강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는 최 씨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야, 아니 이 백다희 아나운서 그 최 씨 부인 최 씨의 이 외모가 뭐 어느 정도였길래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요구를 했던 거죠? 네, 최 씨는 키는 165cm에 몸무게 53kg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최 씨는 살면서 뚱뚱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키가 큰 탓에 44 사이즈를 입을 순 없어도 체형 때문에 옷을 살 때 고민한 적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최 씨에게 몸매를 지적한 건 남편이 처음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남편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처음 한두 번은 남편의 성형 권유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건강까지 해칠 만큼 과도하게 성형을 요구하는 남편과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뭐 채팅창 분위기는 이미 결론 나왔어요. 예. 자, 일단 김 기자. 남편을 보고 당연히 첫눈에 반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네, 지인의 소개로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개그맨 뺨치는 위트에 호탕한 성격까지 늘 유쾌하고 재치 있는 농담을 잘해서 남편은 최 씨의 이상형에 가까웠고 인기도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 씨는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맨 처음엔 뜨뜻미지근했던 남편도 어느새 최 씨에게 호감을 느껴서 두 사람은 6개월의 연애 끝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고 유독 최 씨를 마음에 들어하신 시어머니의 주도하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개그맨 뺨치는 위트와 호탕한 성격, 딱 우리 박 변호사님인데. 저요? 예. 네, 호탕하진 않고요. 저는 좀 소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혼 한 달 앞두고 파혼을 하자라고 했다고 해요. 이유도 별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지만 이제 최 씨하고 시부모 만류를 했기 때문에 파혼은 없던 일로 됐고 아마 결혼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갖고 이렇게 파혼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또 결혼한 다음에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면 별 문제 없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165cm에 53kg. 그게 네. 어딜 봐서 뚱뚱해요, 그게. 그러니까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박진 변호사님께서 이게 뚱뚱한 건가 뭐 이렇게 모르시는 절대 아니고 날씬한 겁니다. 이 정도면 네. 날씬한 거예요. 한 번도 이분도 평생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적이 없었고요. 도리어 보조개가 들어가서 귀엽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호남형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원했던 것은 막 쌍꺼풀 진하고 엄청 글래머하고 엄청 마르고 막 이런 포토샵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아니면 인터넷에 무슨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뭐 인스타그램에 그 분들도 다 이제 사실은 보정하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하여튼 그런 뭐 연예인이나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BJ나 뭐 이런 분들의 외모를 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뭐 최 씨도 맨 처음에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래 뭐 날씬하고 예쁜 몸매로 사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라고 얘기하면서 불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자, 과연 남편의 외모는? 남편의 외모는 쉽게 말하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170 초반의 키에 약간 평균 체중인데 그 얼핏 보면 좀 통통한 체격으로 지금 보인다고 합니다. 개그맨 뺨치는? 이거 아니다. 딱인데, 이거는. 나쁘게 말하면 체중보다는 좀 통통해 보인다. 박 변호사님 집안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 아내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친절하고 그렇지만 배려도 있고 지금 말한 것처럼 유머러스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인기가 좋았는데 이 몸매 저는 뭐 그렇진 않지만 스스로 좀 컴플렉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키도 좀 작고 좀 퉁퉁해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배우자는 완벽한
나는 조금 그렇지만 나의 아내는 완벽한 얼굴과 완벽한 몸매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꿈을 계속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뭐가 됐든 자기 남편이 그렇게까지 어떤 여성의 어떤 상을 원하니 이 부인 최 씨 입장에서는 아, 그래, 좋다. 내가 노력해 주마. 그렇죠.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본인이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쌍꺼풀 수술을 하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쌍꺼풀 수술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봤지만은.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 퇴근 후에는 먼저 제일 중요하게 뭔 거냐면은 PT를 했어요. 그다음에 요가 아시죠? 요가. 아유, 손이 안 돌아가네. 요가도 했습니다. 요가하면 우리 김서연 기자. 아, 그렇습니까?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또 다이어트를 우리 했는데. 김서연 기자가 인도에서 요가를 공부하고 왔어요. 와. 진짜 맞습니까? 아니, 사건반장 안 보세요? 어디 나가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말만 들어서. 아무튼 빨리. 어떻든 간에 예. 식사도 안 하고 다이어트로 해가지고 끼니를 이제 샐러드로 때웠다는 거예요. 샐러드 아시죠? 야채를 때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조금 더 날씬해지고 좀 몸도 좀 예뻐지고 아니 얼굴도 예뻐지고 몸이 좋아지니까 본인도 좋아했어요. 왜? 남편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했던 이런 아내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김 기자, 최 씨와 달리, 그러니까 최 씨는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만족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정말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데요. 남편은 퇴근 후에 늘 여자 아이돌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아내 최 씨와 비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게다가 신체 부위별 운동 영상을 보여주면서 몸매 가꾸기에 더 노력하라고 채근을 했는데 그래서 최 씨가 운동과 식단 조절로 체중을 크게 줄였는데도 남편은 만족하지 못하고 살은 그만 빼도 되니까 이제는 가슴 성형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성형을 두려워하는 최 씨는 쌍꺼풀 수술하는 것도 너무 무서워서 큰 결심 끝에 한 거였는데 또 다시 강요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강하게 요구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결국 감행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되는 남편의 외모 지적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까지 오기 시작했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겨서 직장 생활도 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자, 지금 각 가정에서 우리 또 부부가 함께 사건 반장 시청하고 계시는 가정의 모습이 약간 그려집니다. 어머, 이거 당신 얘기 아니야? 막 이러면 무슨 소리야? 지금 야야야, 뭐 이런 걸 보고 있어 하면서 막 리모컨 찾고 계시는 남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소장님, 이 정도, 그러니까 그냥 이건 좀 과한 상황이잖아요. 이러면은 이 최 씨가 이게 몸은 물론이거니와 이 정신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지금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미 너무 큰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신체적으로는 뭐 가슴 수술을 좀 과하게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좀 안 좋고 이런 상황이 됐고요. 또 거식증처럼 이렇게 막 구토를 계속 살 빼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면 거식증, 음식을 거부하는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구토하고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장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게다가 이제 먹는 게 없으니까 빈혈도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계속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편은 나는 너의 외모가 싫어, 너의 몸이 싫어, 너의 얼굴이 싫어 이런 식이니까 다른 예쁜 연예인들로 좋아하니까 거기서 오는 자존감 하락으로 인해서 우울증도 나타나고 지금 사람들도 만나기 싫은 대인기피증 증상까지 나타나고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정신 차리십시오. 저요? 저는 이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데 이 남편은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린 것 차려야 같습니다. 됩니다, 이 사람.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건강이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다이어트를 요구하면서 가슴 성형을 했는데 이제 다음에는 엉덩이도 좀 성형을 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어트도 힘든데 그 수술을 왜 받느냐라고 했고 그 받지 않으면 당신하고 뭐 부부 관계라든지 아예 낳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한 상황이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도 성형수술하고 다이어트 계속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내가 원하는 외모와 몸매가 아니야. 성형수술 강요한 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이거는 뭐 우리 민법상의 이혼 사유 중에 6호 사유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대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학대. 예. 아하. 통상 이혼 사유라는 게 뭐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과하게 수술을 요구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부분, 이 학대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외모를 지적하고
끊임없이 몸매의 어떤 그런 지적을 하면서 했을 때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정신적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야.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진짜 딱 학대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만약에 마음에 드는 얼굴 몸매가 됐다. 이 남편 입장에서 그러면 아, 그래. 이제 안 해도 돼. 정말 나 이제 너 사랑할게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이 남성 끊임없이 성형을 요구할 겁니다. 계속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남편한테 충고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그렇게 밈을 원하면은 요새 보면 리얼돌이라고 있어요. 리얼돌이라고 표현하지 왜? 자. 아니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인형처럼 예쁜 인형을 데리고 살지 왜 여자를 결혼했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뭐그 국내에서 뭐 불법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자 그러면 소장님 네. 그리고 변호사님 우리 김 기자 한 분씩 짧게 한 마디씩 법적인 거 말고 저는 본인이 살을 빼라 그래요. 니나 빼라. 니나 빼라. 그게 진짜 컴플렉스 때문에 지금 아내한테 자꾸 요구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운동을 많이 해서 좋은 사람이 되면 그런 컴플렉스 사라질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사세요. 뭐 이상한 짓을 하시죠. 자 소장님 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자, 니나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라. 네. 니나 오. 치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야. 싶고요. 무슨 아내가 이 남편의 노예입니까? 이 소유입니까? 네, 남편은 아내와 동등한 파트너이지 소유물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정신적으로도 무너지고 신체적으로도 무너지고 있는 아내 어떻게 돌보실 겁니까? 자 마지막으로 김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가족분들 정말 모두 이 남편분이 잘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줄 수 있어야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